자, 보시면요. 오늘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운동 파트에서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얘기 했었어. 자,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해보자.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요. 운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 자, 그 중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물체한테는 관심 없어. 시간이 지나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한테 나는 관심이 있어.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된 물체하고는 달라? 엄청 달라. 움직이는 물체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만 방향이라고 하는 성질이 생겨. 됐어?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정해져 있는 10m를 가는데 1초 걸릴 수도 있고 10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는 물체들은 빠르기도 생겨.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만 빠르기랑 방향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와 구별돼. 이걸 우리가 빠방이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 됐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빠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한테 나는 당연히 방향과 빠르기를 표현해 줘야 되겠지. 자, 그 중에서요. 방향이라는 건 앞으로 가, 뒤로 가, 위로 가, 아래로 가라 한국말로 쓰면 되는데 방향을 계산할 때는 앞과 뒤, 위와 아래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네가 놓고 싶은 대로 놓으면 돼. 예를 들어 1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왼쪽으로 놓으면 그 순간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네가 놓고 싶은 대로 놓으면 되는데 두 개는 정반대 방향으로 놓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핵심은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빠르기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야. 빠르기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뭘 얘기하는 거니? 위치 변화량을 얘기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갔어?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빠르기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데 총 시간이 2초 걸렸다면 첫 번째, 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둘로 얘기하면 되죠.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걸어간 모든 길을 더하는 거 뭐라 그러니?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로 얘기하면 얘는 몇 미터야? 14m야. 자, 근데 나는 방향을 생각한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거거든. 방향을 생각한 위치 변화량을 뭐라 그런다고? 변이. 그러면 얘는 방향을 생각했으니까 방향을 한국말로 얘기해야 돼. 어느 쪽 방향으로? 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할 땐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오른쪽 또는 앞쪽. 네가 정하면 돼. 됐어?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변이가 몇 미터? 6m. 네,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니까 6m야. 이렇게 얘기하면 변이지.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오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얘 이동거리 얼마야? 네, 이동거리는 방향 상관없이 걸어간 길을 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몇 미터야? 7m야 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최단거리, 직선거리지. 그러니까 얘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몇 미터? 5m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변이야. 알겠어? 네. 자, 그 중에서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중간에 뭐 했다? 방향 바꿨다 라는 뜻이야. 됐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면 방향 바꿨다는 뜻이야. 만약에 방향 안 바꾸고 앞쪽으로 5m 걸어갔어. 얘 이동거리 얼마야? 5m. 변이는 얼마야? 5m. 앞쪽 방향으로 5m로 갔죠.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면 얘는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통해서 방향 바꿨다 안 바꿨다 판단하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라 그랬으니까 난 나눌 건데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뭐라 그래? 속도요. 그렇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속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됐어? 그러니 1번처럼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 동안 2초 걸렸으니까 2초로 이동거리도 나눠보고요. 변이도 나눠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동거리를 시간 2초로 나누면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얘 속력은 얼마다? 7m/초예요. 이게 속력이야. 됐어? 속도는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데 변이는 방향도 있어. 방향도 계산, 숫자도 계산, 단위도 계산. 근데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그 방향으로 얼마? 앞쪽 방향으로 얼마야?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속도라고. 되겠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턴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1초로 이동거리나 변이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동거리를 1초라는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7이라는 속력이 나올 거고요. 얘는 속도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야라고 하는 게 속도 표현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요. 속력과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안녕하십니까? 너 태민이지? 네, 앉으십시오.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봐라 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물체가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물체가 갈 때 빠르기가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있어? 이거에 따라 물체의 운동의 종류를 우리는 구분하자. 어떤 물체가 가는데요. 방향은 안 바꾸고 같은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고 쳐. 내 눈앞에 자동차가 훅 하고 지나가는데 얘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야?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싶다고. 그게 바로 운동의 종류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일 때 빠르기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 운동의 종류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조금 전이랑 지금이랑 그 다음이랑 빠르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첫 번째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물체가 간 거리를 보면 되거든요. 0초일 때 기준점에 있다가요. 1초일 때 기준점으로부터 2m 앞에 나가 있어. 그 다음 4m, 6m, 8m라는 거리를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구간별로 빠르기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 구간별로 빠르기를 비교해보면 되는데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첫 번째 구간에 걸린 시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2m야.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는 2m/초였네. 두 번째 구간도 보자. 두 번째 구간 1초에서 2초로 1초 걸렸는데 그 두 번째 구간의 간거리가 2m야.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이 1초 동안에 2m 간 거니까 빠르기 아까랑 똑같네. 세 번째 구간도 보자. 2초에서 3초로 1초 걸렸는데 1초 동안에 4m에서 6m로 2m 더 갔네. 이 구간의 빠르기도 2네. 네 번째 구간도요. 1초라는 시간 더 가는 동안 2m 더 갔으니까 구간 빠르기 그대로 2네. 맞죠? 그러니 얘는 빠르기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구간을 세분하게 잘라서 봤더니 구간별로 빠르기가 다 똑같아.
이런 운동 뭐라 그러니? 중간. 이걸 뭐라 그러니? 빠르기가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니? 등속. 등속 운동이죠.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등속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배워. 이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빠르기 방향 안 바뀌어. 이거 뭐라 한다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됐어. 네. 등속은 빠르기, 직선은 방향, 이거 둘 다 안 바뀌어를 따로따로 찢어서 말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속도라는 단어로요.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말하는 얘기잖아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해라고 하는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줬어요. 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그래프를 그려볼까 꼬맹아? 너네 나한테 오늘 질문할 거 다 이거잖아. 그죠?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의 속도는 어떤 모습이야? 그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의 위치는 어떤 모습이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야. 그리고 그래프에 어딘가에 뭐가 숨어있다 그랬어? 기울기하고 면적에 거기에 뭐 숨어있을까? 쓸 수 있어? 네. 배운 티 내봐. 자, 보시면요. 속력이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 아이의 속도는 계속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였어. 그러니까 빠르기의 크기는 2니까 1초일 때도 2, 2초일 때도 2, 그래서 속력은 1점. 이렇게 그려야지 등속도지, 그치? 이렇게 그려야 등속도죠. 그 다음에 위치는요. 0초, 1초, 2초, 3초, 4초일 때인데 0초일 때 0이고요. 1초일 때는 2m 앞으로 가 있고요. 2초일 때는 4m 앞으로 가 있고요. 3초일 때 6m 앞으로 가 있고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시간이 2배가 됐을 때 간거리가 정확하게 1초일 때보다 2배 커졌어. 같은 배율로 커지는 거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는 비례 모습으로 그려지면 돼. 이런 얘기 했었어.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래프 안에는 뭔가가 숨었어. 숨어있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했죠.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건 두 군데라 그랬어요. 뭐?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기울었잖아? 그럼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뭐가 숨었을까? 라고 하면 수학 시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보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니까 위치 변화량이네. 그러면 얘 기울기는 뭡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뭡니까? 속도죠. 그래서 얘 기울기는 속도네. 이 얘기야. 그러면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 중 누가 더 크니? 말해봐. 똑같죠?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아. 아, 속도가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 맞구나. 이 뜻이야. 그리고 기울기 값이 얼마야? 1분의 2니까 2.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다면 면적도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 이 면적이 4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라고 하는 크기는 뭘 나타내? 이건데요. 모든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알겠습니까? X축과 Y축의 곱한 물리량이 면적 속에 숨어 있는데요. 얘는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력이에요. 시간에다 속력 곱하면 뭐 나와요? 시간 곱하기 속력. 간거리.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2초 동안에 얘가 간 거리는 4m가 맞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하시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바뀌면 변하는 운동도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요.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으로 그게 바로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변하는 운동을 보자. 얘는 안 변하는 운동. 안 변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변하는 운동이야. 예를 들어 누가 빠르기만 바뀌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뭐에다 했어? 그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자유낙하. 던져 올리는 거 뭐라 그래? 연지 상반 운동. 맞아. 얘도 똑바로 올라갈 때까지는 속력이 점점 뭐이지? 줄어들지만 방향은 안 바뀌잖아. 됐죠? 얘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야. 자, 그런가 하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변화는 운동이야. 방향만 바뀌는 거 뭐 있어? 포물선. 뭐 있어요? 방향만 바뀌는 거. 등속 원운동. 알겠어요? 방향 빠르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 포물선. 포물선 운동.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느려졌다 빨라지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바뀌고 있는 아이들, 거기서 얘기하는 뭔가라는 건 빠르기와 방향입니다. 빠르기와 방향 중에 뭐라도 바뀌는 운동을 다 싸잡아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됐죠? 그 중에서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0초, 1초, 2초, 3초, 4초 얘가 빠르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되잖아요. 시간 동안에 얘의 위치는요. 기준점에 있다가 1초일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2m 앞에 가 있다가 2초 지나면 6m, 12m, 20m 앞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처럼 구간 빠르기 비교해봐야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는 빠르기네, 이 구간의 빠르기는 2입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4네, 이 구간의 빠르기 4입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갔네, 이 구간의 빠르기 6입니다. 자, 이 구간의 빠르기도 얼마입니까? 8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간 빠르기가 계속 2가 아니고요. 2, 4, 6, 8 이런 식으로 빠르기가 점점 변하고 있는 빨라지는 운동, 가속도 운동해. 알겠어? 이러한 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시간,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그려봐. 그려봐.
그래서 보시면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됐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증가할 때 아까처럼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감거리가 정확하게 2배가 아니고 2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죠. 됐죠? 그랬을 때 얘 가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는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는데 자, 2m/s였다가 4m/s로 속도가 2 증가하는 동안 얼마 걸렸어? 1초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2m/s 제곱입니다. 맞죠? 속도가 2 증가하는 동안 1초 걸렸으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도 2예요. 이 구간의 가속도도요. 속도가 2 증가하는 동안 1초 걸렸으니까 가속도가 2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를 그려보면 가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가속도 그래프죠. 자, 이런 식으로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됐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는 일정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기억나? 자, 그랬을 때요. 아까 숨어있는 거 찾았던 거 기억나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야. 그러면 얘는요. 1초일 때 기울기는 1초인 순간 속도야. 2초인 기울기는 2초인 순간 속도야. 그래서 봤더니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기울기가 더 뭐해? 커.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거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도 기울었네. 그럼 얘도 기울기가 의미가 있겠죠? 이 기울기는 뭡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뭘까요? 가속도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를 봤더니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가 똑같아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보여. 맞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적에도 의미 있다 그랬는데 아까 똑같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요. 당연히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동거리고요. 그 넓이가 삼각형 모양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이게 바로 한거리 변이가 되겠죠. 되겠어? 그 다음에 요거 보여요? 시간 속도 그래프 밑에도 면적이 있네요. 이 면적의 의미는 뭐예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뭘 것 같아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넘겼어요? 속도 변화량이죠. 됐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일단은 분석할 수 있어야 거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지금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그래프를 그득하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그래프는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문제 풀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걸 머릿속에 저번 주에 넣었단 말이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 중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사실은 주로 쓰는 거 시간속도 그래프 하나다. 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속도가 있을 수도 있어.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라고 치자. 거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고 치자. 이런 그래프였죠. 자, 그럼 저 다시 물어봐요.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요? 기억해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 면적. 간거리. 알겠어? 이거죠. 그랬을 때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 나중 속도 얼마야? 요거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거 더하면 되죠? 속도 증가량.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속도 증가량.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3m/s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3초에 2m. 아니 1초에 몇 미터씩 간다? 3m씩 간다. 이 뜻이야. 자, 이렇게 쓰면 얘는 1초당 3m씩 간다. 이렇게 해서 가야겠지? 그죠? 네. 그럼 2초 지나면 몇 미터 가요? 6m. 3초 지나면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꼬맹아 3m/s 제곱을 어떻게 해석할래? 가속도의 크기가 3이야. 이거 뭐라고 해석해? 1초에 3. 네, 똑같아요. 얘는 3m/s라서 1초에 속력이 30 증가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초당 속력이 30 증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2초 지나면 속력 얼마 증가해? 2초 지나면 속력 얼마 증가해? 6. 3초 지나면 9. T초 지나면 3T. 그래서요. 속도 증가량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이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이만큼 증가해서 요만큼 증가해서 속도 증가량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만큼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가.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공식 3가지를 정리해보자.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야? 써봐.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대충 생각해봐. 틀려도 돼. 와, 한 주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다 하니? 고3 애들은 3년 내내 하는 건데. 자, T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면 돼. 맞아.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해. 이런 뜻이야. 이해되냐?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야.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 그럼 나중 속도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초속도, 초기 속도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게 2였다고 치고요.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3이었다고 칠 거고요. 시간 2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를 물어본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처음 속도는 2였고요. 가속도가 3이니까 1초의 속도가 30 지난 증가하는데 2초 지났어. 속도 얼마 증가해? 얼마 증가해? 6. 그러면 2에다가 늘어난 6을 더하면 얼마나 오니? 8.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나중 속도는 8입니다. 이렇게 가져야지. 그걸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얘라고요. 처음 속도는 2였고요. 가속도 3에다가 걸린 시간 2를 곱하면 나중 속도 8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식보다는 생각해서 푸셔야 머리가 움직입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고 있을 거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일요일 아침에 여기 오지 말고 TV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이 T라는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얼마니? 이거 묻는 거야. 간거리는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요거 잘라서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 이게 간거리야. 이 뜻이거든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해. 이게 간거리야. 이게 공식이야.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밑변 t 곱하기 자 높이 v0. 그래서 v0 t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은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t고요. 높이 증가량은 at라 그랬으니까 곱하시면 at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간거리를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렇게 구했다? 우리 병신이라고 한다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해버리면 된다 했어요. 맞냐? 그러면 처음 속도가 2고요. 나중 속도가 8이야. 얘 평균 속도 얼마일까? 5죠. 됐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사실은 다시 말해서 처음과 나중에 가운데 속도가 평균 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니 2 더하기 8에서 나누기 반띵하면 5란 말이죠. 그러니 5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 거? 2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몇 미터 갔어? 10m 갔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식에다 넣을 이유가 없어. 등가속도. 됐죠?
등가속도에서요.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한 값이야. 그게 평균 속도야. 그 평균 속도에다가 총 걸린 시간을 곱하면 단거리가 쉽게 나와. 그래서 이 방법을 실제로는 수능 볼 때 많이 쓴다. 이걸로 가는 거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던 공식을 쓰던 반드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시간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시간이 없는 유일한 공식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불러. 세 번째 공식. 뭐니? 2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여기에는 t가 안 들어가 있죠.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세 번째 공식은 많이 외우셔서 많이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까지 공식으로 문제 풀 수 있다.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을 똑같은 양으로 다시 해봐 드렸어요. 됐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까도 와가지고 질문 한가득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죠. 저번 주가 제일 무거웠어요. 자, 보시면요. 8페이지요. 자, 8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싸그리다 그래프 분석하는 거야. 이거 연습 죽을 만큼 해야 돼. 올 것 같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풀어드릴까요?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 도로를 달리는 두 오토바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해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 뭐야? 빨리 기억해. 뭐야? 속력이야. 외울 생각하면 뒤진다.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외우셔야 돼. 알겠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속력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새빨간 그래프 A 좀 봐.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거 등속운동이라는 뜻이야. 됐어? 자, 그래프 B 좀 봐.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얘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2초 이후부터는 속력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죠. 멈춰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때 볼게요. 0에서 2초 동안 B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싸그리 다 오늘 할 내용이라서 못 푸는 게 맞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에 밑줄쳐. 앞으로 가속도 방향 물어보면요. 오늘 설명할 거지만 가속도 흰방향이거든요. 어떤 애가요? 속력이 줄어든대요. 어떤 공이 굴러가는데 속력이 점점 줄어든데 속력이 10이었다가 속력이 5였다가 속력이 0 된대. 그러면 얘는요. 어느 쪽 방향으로 힘받아? 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속력이 줄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야지 속력이 줄지. 그 힘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속력이 줄어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니은 0에서 2초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2초 동안 A 몇 미터 갔어? 빨리 봐. 2초 동안 A 몇 미터 갔어? 20m. B는 몇 미터 갔어? 20m.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 같죠.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2초인 순간 딱 봐. 2초인 순간 기울기 누가 커? A. 그러니까 A의 속력이 더 빠르죠. 알겠어요? 기울기가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2초인 순간에 A의 기울기와 B의 기울기를 보시면 A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문해봐. 14번이. 네, 여기서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막 넘사벽의 문제들 나와 있어요. 수능 수준의 문제들도 막 나와 있어서 꼬맹이들이 문제 풀 때 좀 헐 했을 거예요. 자, 14번 보시면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요. 꼬맹아. 거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A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A고요. 이게 위치, 시간.
B 그래프는 제가 보기에는 B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B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 사, 6, 8, 뭐 이런 얘기야. 여기 이런 느낌이야. 자, A 좀 볼래? 여기가 기준이라고 시작. A는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기준에 있었어요? 기준보다 앞에 있었어요? 기준보다 앞에 몇 미터에서 출발? 8m 나가서 출발. 이 뜻이야. 그렇죠? A는 기준선으로부터 8m 앞에 나가서 A가 6이 있었어. 여기서 출발할 건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기준면을 향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기준선이랑 점점 뭐 해주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3초일 때는 기준선으로부터 6m까지 가까워졌어. 그랬다가 3초 지나고 나면 방향 바꿔서 다시 앞쪽으로 가. 알겠어? 이게 A야. 근데 우리의 B는 어땠냐면 출발할 때 기준선에 있었어. 여기 있었어, B. 그래서 출발해서 3초 동안은 앞으로 쭉 가다가 3초 지나서 뒤로 다시 돌아와. 이 얘기죠. 되겠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초인 순간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5m이다. 0에서 4초 동안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이동거리는요 라고 했습니다. 볼래요? 처음에요. 8m 나와서 A는요 3초 동안에 어떻게 온 거냐면 기준점을 향해서 A는 3초 동안 기준점을 향해서 2m 오다가 다시 백해서 몇 미터 돌아갔습니까? 몇 미터 들어갔어요? 얘가 요쯤 어디 갔네요? 8보다는 조금 적게 갔네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와 있는데 B는요. 기준점에서 앞으로 3초 동안 가다가 4초일 때 뒤로 백해서 기준점으로부터 2m 앞에 가 있는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B하고 A 사이에 4초 지난 후에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돼? 5m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A는 5m 앞에 있는 됐어. 여기에 A가 있다는 거잖아. 요 둘 사이의 거리가 5m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A는 기준점으로부터 몇 미터 앞에 있는 거니? 7m 앞에 있으니까 요점 G야.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0에서 3초까지, 3에서 4초까지를 잘라서 보시면 A는요 0에서 3초까지는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쪽을 앞, 이쪽을 뒤라고 한다. 0에서 3초까지 A는 뒤쪽을 보고 오고 있어요. 몇 미터 보고 왔냐면 2미터 보고 왔어요. 그랬다가 3초 지나고 나면 다시 앞을 보고 1미터 더 갔어요. 그래서 7미터인 지점에 서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은 A가 총 간 A의 이동거리 얼마니? 2m 갔다가 1m 갔으니까 얼마? 3m. 변이는요? 이거예요. 뒤로 2m 갔다가 앞으로 1m 갔으니까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얼마? 1m예요. 어느 방향으로요? 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요. 이제 우리의 B를 볼게요. B는요 기준점으로부터요 맨 처음에 앞을 보고 가고 있어요. 몇 미터? 4미터. 그랬다가 3초일 때 B를 향해서 2미터 갑니다. 앞쪽으로 4미터 가다가 뒤쪽으로 2미터 왔어요.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6미터죠. 변이는 얼마입니까?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직선거리니까 앞쪽 방향으로 2m가 변이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A와 B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 읽고 답 골리려고 하면 고등학교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이동거리는 B가 A의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동거리는 B가 A의 2배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변이의 크기는요 B가 A의 2배입니다. 맞아요. 2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요 얘는 2초일 때요 네 B는요 이쪽 보고 가고 있어요. 아니 A 이쪽 보고 가고 있어요. 됐죠? 네. 어딜 보고 가고 있니? A는 어딜 보고 있어? 앞을 보고 가고 있어. 얘는 어딜 보고 가고 있어? 뒤를 보고 가고 있죠. 둘의 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라고 하셔야죠. 알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14번까지 해결하셨나요? 넘어갈게요. 17번부터 24번까지 질문해봐. 여기가 허리가요? 17번부터 24번까지. 23번은 23번이요. 다른 거 없어? 21번이요. 21번, 23번 두 개 볼게요.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서로 마주보며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가 B를 향해 출발해서 2초가 지난 후에 B가 A를 향해 운동을 시작하였다. A와 B는 8초일 때 서로 만났다, 충돌했다는 건 만났다는 뜻입니다.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 라고 했죠. 됐죠? 자, 2초일 때부터 8초까지 2초부터 8초까지 끊어서 봐봐. 2초부터 8초까지 평균 속력은요 A와 B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넓이가 간거리니까요 A와 B의 간거리 구해보세요.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물어본 게 2초부터 4초까지만 관심을 때. 그러면 2초부터 몇 초까지냐면 8초까지요. 잘라서 볼게요. 2초부터 8초까지예요. 2초부터 8초까지 A가 간거리 얼마입니까? 2초부터 8초까지니까 A가 간거리는 이만큼의 밑에 있는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구했어요? 구했어요. 2초부터 4초까지 A가 간거리는 얼마야? 요 구간의 평균 속력. 요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니?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반대기.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3이죠. 평균 속도라는 3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간 시간이 몇 초 걸렸어? 2초. 3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6. 이 넓이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등속 운동이니까 구하기 쉽죠?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죠? 4 곱하기 4 얼마? 16. 그래서 A가 간 거리는 다 더하시면 되니까 얼마? 22m 같네. 이런 뜻이야. 됐지? B가 간 거리 구해볼까? 2초부터 4초까지 B가 간 거리는요 2초부터 8초까지니까 2초부터 8초까지는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죠. 됐죠? 요거 걸린 시간이 6이고요. 요거 높이가 얼마냐? 이 높이가 얼마래? 이거 6이죠? 네.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얼마? 18. 삼각형 넓이 18. 맞습니까? 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2초부터 8초까지 간거리들 구해놨고요. 그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시면 평균 속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1이에요.
얘는 3이에요. 얘가 더 커요. 알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죠. 자, 니은 볼게요.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24m니 라고 했어요. 자, 2초가 지나면 B는 기준선에 그냥 있는데 A 혼자서 2초 동안 앞으로 갔잖아.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A가 2초 동안에 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맞죠? 그러면 2초 동안 A가 간 거리는 얼마야? 이거 넓이 구하시면 돼요. 얼마? 2m. 왜 24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숫자가 나올까요? 응? 서로 마주보면서 가고 있다는데요. 둘이 같은 점에 있지 않았나 봐요. 서로 마주보고 가고 있고요. A와 B를 향해서 2초가 지난 후에 B가 A를 향해서 운동을 시작하였고, 자, A와 B는 8초일 때 만났다 그랬구나. 자, 여기에 A 있었어요. 얘 이렇게 가요. 자,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B가 있었어요. 얘 일로 와요. 그래서 8초 만에 둘이 만나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8초 동안에 A가 간 거리와 8초 동안에 B가 간 거리를 더하면 두 개가 원래 떨어져 있었던 거리네요. 미안. 자, 8초 동안에요. A는요. 0에서 2초 동안에 2m니까 2m에다가 나머지 2초에서 8초까지 간 거리를 다 더하시면 22. 그래서 A가 8초 동안 총 간 거리는 24m. B가 간 거리는 18m.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둘이 원래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 42m 떨어진 곳에 원래 있었네.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요. B는 처음에 2초 동안에 2m 갔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40m. 알겠습니까? B는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3초일 때 가속도니까 3초는 여기 가운데예요. 여기가 3초이거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요 기울기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가속도 같아요. 이런 얘기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 자, 23번 볼게요. 23번 보시면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속도 빨라져 일정에 빨라져 일정에 느려져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못 쓸 수가 있니? 쌤, 저 화장실. 네. 속도는요.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됐어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거기 보기에 기억 보세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등속 직선 운동은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등속 운동이야. 그랬을 때요. 요 구간의 간 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니까 1 곱하기 4에서 얘는 4m 간 거고요. 요 구간도 등속인데 요 구간의 간 거리는요. 1 곱하기 6해서 6이라서 등속 운동하는 동안 간 거리를 합해서 1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그랬습니다. 자, 가속도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요. 맞아. 이때 기울기가 가장 큰 곳 찾아. 거기가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가장 급한 곳을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0에서 1초까지의 요 기울기가 가장 커요. 맞죠? 그러면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요거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1분의 4 가속도의 크기가 4네요. 이렇게 가셔야죠. 자, 디귿 갈게요. 4에서 6초까지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속도가 줄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야 라고 하는 뜻이야. 그죠? 가속도는 힘 방향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요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이해됩니까? 네, 이건 언니 오빠들도 맨날 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편하게 갈 수는 없고요. 되게 힘든 부분이죠. 지금 스타터에서 요즘 들어두시면 물리 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배워요. 요 페이지가 똑같아요. 1단원이 똑같습니다. 물리 원하고 지금 스타터하고 차이를 둘 수가 없어요. 물리 파트는. 그래서 같은 난이도로 간다. 자, 25번 설명해야 되니? 해요 말아요? 해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에 속력 10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다. 두 자동차는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며 A,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A가 B보다 20m 앞서게 됐다. 자, A, B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A,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가 2배 크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물리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예쁘게 그릴 수 있다. 그래프로 설명하는 사람도 선생님도 있고요. 공식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그래프 그려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보니까 A는 통과할 때 10이라는 빠르기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로 가고 있어. 이게 A고요. 이때 A의 가속도는 A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기울기를 A라고 하자. A가 기준선을 통과할 때 B는 멈춰 있다가 급출발한 거야. 그래서 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기울기가 2배 빠른 2A로 가고 있어. 그랬을 때 둘의 속도가 V로 같아진 순간 이 V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로 같아진 순간 됐죠? 네, A가 B보다 20m 앞서 있어 라고 했으니 오메가 봐봐. 속도가 같아질 때요. 사실은요. A가 간 거리가 이만큼 간 거야. 그죠? 근데 B가 간 거리는 이거밖에 못 되니까 당연히 A가 더 많이 갔겠지. 그래서 기준선으로부터 A는 이만큼 갔고요. B는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20m 차이나 그럼 빨리 눈치채.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저 그래프에 어디니?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저 그래프에 있다? 어딨게?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면 거리 차이가 나오겠죠? 네. 어떤 거 같습니까? 여기에는 삼각형 넓이가 둘 사이의 거리 차이입니다. 이게 20m 났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이면 수능에서 1등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보입니다. 삼각형 넓이가 보면 20m. 삼각형 넓이가 20m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너네가 정말 머리가 더럽게 좋다라는 생각하에 한번 풀어봐 줄게요. 봐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티초라고 친다. 아무도 모르겠어. 티초라고 치자. 그랬을 때 내가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억나니? 요거 속도 늘어난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증가량 AT죠. A는요. 처음에 속도가 10이었다가 요만큼 증가했는데 요 증가량이 가속도가 A니까 AT예요. 그래서 나중 속도는 10에다가 AT를 더한 만큼이 나중 속도 그게 V의 정체야.
요거 증가한 거야. 요거. 맞아? 얘 가속도가 얼마라고? 2a. 그러면 속도 증가량이 얼마니? 2a. 근데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라고? 2at인데 이게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상위권 언니 오빠들이 푸는 방법. 그러면 이 AT가 AT 더하기 10이니까 눈치채. AT가 얼마라고? 10이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요. 원래 속도가 10이었는데 AT가 10이래면 10 더 증가했어. 나중 속도 얼마야? 20이야. 맞아요. 나중 속도 20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정체가 20이에요. 20.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A만 봐. A만 봐. A 이렇게 갔는데 A가 됐어. 이렇게 갔어. 자, 그랬을 때 요 사이 면적이 20이라고 했지. 이거 처음 속도 10, 나중 속도 얼마? 20. 평균 속도 얼마야? 15. 15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요. 둘 사이의 거리가 20이라고 했어요? 네. 15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요. 20m 가야 되잖아요. 아니다. 요거 면적이 20이라고 그랬죠? 자, 삼각형 넓이요. 이거 높이 얼마? 10. 요거 얼마? 이거 얼마? 얼마여야 됩니까? 네. 요 삼각형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밑변이 10이고요. 요거 높이에 해당되는 시간 t가 얼마인지 몰라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이 20 나와야 돼요. 납득합니까? 네. 그러면 t가 얼마입니까? 4km. 삼각형 넓이죠. 그러면 t가 4니까 가속도 a는 얼마일까요? 2.5. 괜찮아. 이걸 스타터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나보고 미친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공식 가지고 끌고 가서 복잡하게 막 풀어야 되는데 너네 산수 이 정도는 알아듣지 않니? 이렇게 가도 되지 않니? 네. 어차피 여러분들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래프 가지고 놀아요. 공식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밑변 10, 높이는 t예요. 이거 곱하기 2분의 20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4초라는 건 눈 뜨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면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AT 곱한 값이 10이어야 되니까 가속도가 1.5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A의 가속도는 2가 아니고 2.5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20이에요. 30 아니에요.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 4초입니다. 알겠어? 이거 수능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푸는 문제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스킬만 있으면 이건 30초 컷이에요.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컷이라고요. 언니 오빠들은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서울대 갑니다. 근데 이거 일반 아이들은 버리는 문제예요. 못 풀어요. 왜? 이 사이 면적을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거든요. 되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려요. 저는 영어과 물리 선생님이에요. 문제는요. 복잡할수록 머리를 쓰시면 엄청나게 연락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 허벌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30분 안에 완벽하게 다 풀어서 50점 만점인 아이들이 수두룩 하니까 1등급이 50점. 근데 그게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요. 그래프 연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물리요. 여기 있는 책 이거 다 안 배우고 오셔도 돼요. 너네 물리원 내가 가르칠 건데 이거 다 안 배워도 돼요. 이거 다 버리셔도 된다고. 요거 오늘 배운 요것만 계속 한 달 내내 반복하고 오셔도 물리 문제 풀어서 여기 1등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거 견디는 거예요.
시간 지켜가지고 반복.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재반에 가시면 1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1년 12달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9개월 이상을 역학 이 그래프 분석하는 것만 9개월 내내 그거를 여러분들은 3시간 하는 거야. 3시간. 3시간. 그죠? 그래프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래프만. 9개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십시오. 전기파도 나중에요. 한 2달만 돌리면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튼튼하게 배우면 고등학교 문제 풀 수 있어? 그 튼튼하게라고 하는 건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 등속도 운동 그래프 배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마지막에 넣어봤어요. 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푼다는 거. 저 옆에 반에 레벨 2 물리 레벨 2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리 배운 지 벌써 그래서 8개월째 되는 아이들 스타트업 빼고 물리와 물리 2 그 아이들이 이 그래프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아직 문제야. 그거 한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됐죠?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근데 잘 보면 속도 증가량이 AT라는 거 인정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A에서 속도 증가한 양과 B에서 속도 증가해서 나온 양 그게 V로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AT가 10이라는 걸 짐작하고 그리고 이 사이 면적이 20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시간이 4초이고 가속도가 2.5라는 거 해결한 거야. 알겠니? 이게 수능에서 아이들 죽임 문제야. 킬러 문제라고 원용을 하는 거야. 됐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칠 때 선생님 늘 뒤통수가 좀 따가워요. 쉽지 않으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가장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풀어보죠. 안 배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냥 생각해서 해보시죠. 안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못 찍었는데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호스피스를 찍어놓을게요. 5번 문제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아직 안 배운 건데 짐작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시간 모자란 사람? 네, 얘기하십시오. 해볼까요? 네,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자, 1번은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변하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야 됩니다. 되겠어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풀어드린 건데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 3번에 5, 4번에 4. 5번이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느낌상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이 밀었을 때 무거운 애가 빨리 갈까요? 가벼운 애가 빨리 갈까요? 네. 그러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 변화가 크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3번입니다. 6번에 2, 7번 1, 8번이 0.4. 단위 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분수를 표현되고요. 9번부터가 약간 그쵸? 네, 이거는 언니 오빠들도 힘들어하는 문제인데요. 9번은 어차피 질문할 거죠?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니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잘라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언니 오빠들도 조금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주로 안 쓰는 그래프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0, 2, 4, 6, 나이 그랬을 때요. 이 면적만큼이 속도 변화량.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4만큼 속도가 늘어나야 돼. 이런 뜻이에요. 얘는 속도 변화 없어. 라는 뜻은 등속으로 가. 이 뜻입니다. 얘는 속도가 거꾸로 변해 라고 하는 건 속도 줄었어. 얼마만큼? 4만큼 일정하게 줄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다 바꿔요. 시간 간격 똑같이 그리세요. 0, 2, 4, 6 이렇게 놓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2초가 됐을 때 속도가 총 증가한 양이 4니까 나중 속도 4야. 이렇게 되고요.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속도로 쭉 가. 등속 운동이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거꾸로 일정하게 감소해서 2초 만에 속도가 총 4 줄어야 돼. 그러니까 0 돼야 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 놓고 나니까 3초인 순간은 6이죠. 3초일 때 속력 얼마야? 4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0에서 2초 동안 속력은 증가하니? 증가하죠. 4에서 6초까지 속력 변화는 그랬는데 속력 변화는 무조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6초일 때 속도예요. 0에서 4초일 때 속도 4를 빼 이거거든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4입니다. 4가 아니고요.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물체는 등속 운동하니? 아니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하지 등속 운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11번 0에서 6초 동안의 총간 거리는 이거 면적 다 더하라는 얘기죠. 면적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4, 8, 4 그래서 16m 갔어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1번 문제 2개로 세시고 10번 문제 3개로 세시면 합쳐서 14문제 나옵니다. 10번에 1번 동글, 2번 X, 3번 X. 자, 지호 몇 개? 7점이요. 네. 가연 13. 어? 13. 13이에요. 아, 윤원 10점이요. 어? 10에서 3 빼는 줄 알았어요. 네, 10점이요. 14에서 빼는 거야. 아, 14에서 빼는. 네, 14문제야. 11점. 11. 그 다음에 가연이 13, 윤호 12요. 12, 민건 12 12, 윤진 11, 서준 13요. 13, 태민이 12. 네. 그 다음에 민주 10번 답도래요. 10번 다 똥을 XX.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문제까지 반드시 복습. 물리는요,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제일 과학에서 어려운 게 물리라고 합니다. 물리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만 잘 건너가 봅시다. 그쵸? 10분만 끊었다 가죠.